자,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인생 한방 주식 투자 10계명. 그러니까 제가 만든 주식 투자 10계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왜 갑자기 종목 분석을 안 하고 이걸 하게 됐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주식 투자하는 관련된 이제 유튜브를 좀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된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엄청 많은 그런 이제 유튜브를 알게 됐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이제 예능에 가까운, 예, 굉장히 재밌어요. 맨날 물려주고 사람들이 이제 대리만족하는 거죠. 예, 물려서 막 힘들어하고 어쩔 때는 따고 뭐 이런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급등주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녹화된 걸 제가 봤는데 오늘 우연히 실시간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제가 원래는 거의 안 하는, 거의 안 해요. 제가 이거는 거의 안 하는데,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분석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오면 그때 가서 또 내가 분석한 거 다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들어갈지 고민하고 이렇게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런 스타일인데 저도 오늘 모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막 급등을 하는 거야. 급등을 해서 급등하네, 오르네. 그러다가 이제 VI가 걸리고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오르면 단타 위주로 대응을 하니까 뭔가 뉴스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건 아니다. 내가 계획했던 투자와 전혀 상관없이 어 오늘 들어가서 이게 다시 VI를 넘어서 이제 상한가 치면은 좀 이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단타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오늘 투자에 들어갔어요. 투자를 들어갔다가 이제 깜짝 놀라서 아 이건 아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바로 정리하고 나오긴 했는데 이게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뭐 투자 스타일이 이제 본인마다 다 있기는 하지만 저는 절대 급등주를 탄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보통 이걸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동매매라고 하시던데 나도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 깜짝 놀라서 이제 아 이건 아니다. 잘못 들어간 거니까 일단 계약을 이제 정리하고 들어갔던 거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나도 이런 실수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 읽어보고 어, 또는 한 번쯤 듣고 그러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10개만 한번 적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있는 거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1번 보세요. 제가 1번에 올린 거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리딩방을 차단해라. 예. 물론 뭐 리딩방에 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리딩방이 뭐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예, 맞다 틀렸다 얘기하고 싶진 않고 왜냐하면 뭐 10개 불러준 데서 몇 개는 맞을 수도 있고 몇 개는 틀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려도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산 거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에 휘말려 가지고 예, 나도 사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내가 계획한 것과 상관없이 뭔가를 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차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이제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 어느 순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1번, 가장 중요한 거는 리딩방을 차단해라. 물려도 내가 선택한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물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책임지면 될 문제고, 그리고 내가 해결하면 될 문제지만, 그리고 또 후회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내가 선택하면. 그렇기 때문에 물려도 내가 선택한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도움을 받는 게, 리딩방에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이번 달 벌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려도 내가 선택하면 다음에는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되고 교훈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성장이 안 돼요. 성장도 안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 물리는 거죠. 예, 내가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반대 얘기인데, 내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는 말자.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자기랑 잘 맞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큰 수익을 얻기도 하고,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팔지를 못하거든요. 얘는 너무 이제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팔지를 못하는데, 주식은 사랑을 할 대상이 아닌 것 같고요. 헤어질 때는 헤어지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다. 이제는 널 보내줄게. 그러면서 이제 보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워, 얘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남겨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하고 좀 남겨놓고, 그 다음에 얘가 좀 싸지면 우리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무 또 사랑에 빠져가지고 못 팔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예, 저도 이제 이런 실수를 가끔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한 거 뭐였냐면, 어, 내가 생각했던 가격은 팔자. 어, 헤어졌다 다시 만나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번, 리딩방을 차단해라. 그러나, 뭐, 너무 나랑 잘 맞는다고 해서 사랑에는 빠지지 말자. 보내줄 때는 보내주고, 다시 만나야 될 때는 다시 만나는 게 좋다. 이게 1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경제 관련된 유튜브는 제가 한 20개 정도 봐요. 예, 하루에 보통 한 6, 7개는 봐요. 어, 보통 이제 그날 나오는 이슈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비슷한 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 거기서 여러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만의 뭔가가 생겨. 이 얘기구나. 어, 이게 정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서 자신만의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서 정답을 캐치해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 무조건 정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지도 않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는 누구냐 하면, 이제 뭐, 증권사 영업팀, 이분은 그, 이제 전문가라고 보긴 좀 그렇고, 예. 물론 뭐 전문가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문가냐면 이런 사람들. 나는 전기차 관련 애널리스트입니다. 나는 외환 관련 애널리스트입니다. 나는 채권 전문입니다. 어, 나는 반도체 전문입니다. 나는 중국 전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정치 전문가입니다. 뭐 군사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좀 감이 와요. 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보다 보면 그 중에서 진짜 괜찮은 사람도 찾게 되고, 그리고 A라는 사람이 무조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얘는 어느 날 A가 틀리기도 하고 어느 날 A가 맞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의 어떤 비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리고 진짜 전문가를 가려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를 가려내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평소 때 공부를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전기차가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전문가가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들었고, 예. 그것도 이제 뭐 최근에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뭐 한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자마자 이제 전문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도 이제 그거를 캐치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 주변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문가의 얘기를 많이 듣자. 그 중에서 진짜를 찾자. 정답을 찾자. 이게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쵸.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절대 대출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대출을 받거나 내가 불안한 꼭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걸 빼야 되는 시점도 생기고 아무래도 좀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꼭 지켜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반박을 하거든요, 저한테. 야, 그렇게 하면 나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그걸로 투자해갖고 언제 부자 돼? 그러면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참아요. 그 돈만 가지고 하시라고. 그 돈만 가지고 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게 그거고, 지금 뭐야.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투자를 해서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부풀려 나가야 되는 거지. 저는 이제 뭐 돈을 모으는 거나 투자를 하는 거는 뭐냐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쉽게 설명해서 우리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이제 눈사람을 만드는 거랑 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돈이라는 건.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굴리잖아요. 그러면 작은 돈은 눈이 조금밖에 안 묻어요. 이걸 굴리다 보면 티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돈을 모으는 거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조금씩 굴려서 이렇게 조금씩 모이는 게 이게 마음이 좀 뭐 답답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시드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작은 눈을 뭉치는 그 과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좀 냉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유가 있는 돈으로 하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유 자금으로 하고 절대 대출 받지 말자. 예, 이거는 제가 정말 이거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혹시나 너무 많이 투자 들어가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유 자금으로 하고 투자의 시드를 저는 이제 가끔 좀 놀라는 게 뭐냐면 시드를 만들려고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투자하는 어떤 씨앗을 만드는데 왜 투자를 해서 시드를 만들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저는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투자의 시드는 어디서 모아야 돼? 본업에서 모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버는 벌이에서 조금 줄이고 하루에 뭐 점심값 먹을 거 뭐 좀 구색하긴 하지만 도시락 싸가고 택시 탈 거 버스 타고 비싼 외제차 탈 거 국산차로 바꾸고 지출 조금 줄여서 좀 공색하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버는 돈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뭐 저축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일단 본업에서 모아야 되고 본업에서 모아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눈이 조금씩 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버는 벌이에서 조금씩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게 뭐 적금이 됐든 투자가 됐든 예, 그러면서 이제 씨드를 키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씨드를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여유 자금으로 조금씩 키우고 그 다음에 내가 본업에서 버는 돈으로 조금씩 투자 금액을 늘려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최고의 투자는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투자해야 돼?
내 일의 최고가 돼야 돼요. 예, 내 일에서 내가 베스트가 돼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버는 돈은 늘어나게 되거든요. 내가 요리사면 요리사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고, 그 시작은 뭐 벌이가 얼마 안 되겠지만 최고가 됐을 때는 벌이가 확 늘어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투자는 내 일에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이제 거기서 벌어들이는 그 돈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4번은 투자의 시드는 투자에서 모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서 모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일의 최고가 되어야 한다. 내 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결국은 최고의 투자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 투자를 통해서 버는 벌이도 있지만 내가 매달 들어오는 내 수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최고가 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전업 투자자나 뭐 단기 투자보다는 좀 장기 투자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일의 최고가 되려고 하면 그 모든 시간을 주식에다가 내가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음, 내 본업이 더 중요한데, 주식에다 매일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내일의 최고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좀 장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총을 막 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를 쏘듯이, 포를 쏘듯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가격이 왔을 때 장기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본업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그래서 내 본업에 있어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자. 어떤 직업이든 어쨌든 최고가 되자. 이게 이제 네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급등주는 쳐다보지 마라. 예. 지금 꼭 사야 할 주식은 없다. 서두르지 마라. 예. 급등주는 뭐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 얘기했으면 이제 저한테 화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급등주는 쳐다보지 말자. 예. 그거는 내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급등주를 오르기 전에 사놓은 사람들의 어떤 이익이지, 급등주 올라타가지고 내가 뭐 5%, 6%, 7% 이렇게 먹고 나오는 거는, 먹을 가능성도 있지만 잃을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등주는 쳐다보지 말자. 지금 꼭 사야 할 주식은 없다. 왜? 주식은 엄청 많아요. 지금 얘를 꼭 사야 될 필요는 없어. 어, 주식 원체 많아요.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홍콩 주식, 일본 주식 진짜 많아요. 진짜 많기 때문에 지금 꼭 사야 될 주식은 없다. 서두르지 마라. 네. 그래서 이제 1번하고 5번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죠. 네. 이렇게 서두르지 마라. 리딩방 보면서 혹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드리고 싶습니다. 자, 6번에요. 이제 주식 선택하실 때 어떤 주식을 살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남들이 알만한 주식을 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이거 샀어 이렇게 그래 잘 샀네 그거 괜찮아 이런 주식 사시라는 거예요. 난 무슨 주식 샀어 그랬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몰라. 이건 아닌 거잖아.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샀는데 주식을 이걸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뭐야? 그럼 막 설명을 해줘. 아 이거는 이런 이런 회사고 이런 이런 제품을 팔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근데 잘 모르겠네? 이런 주식 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이해하기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힘든 이런 어려운 주식 왜 사시냐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 전기차? 그럼 뭐 테슬라? 오케이. 야 그래도 좀 비싸지 않니 요즘? 요즘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예. 이런 뭐 반도체? 삼성전자. 응,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을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우량주라고 해요. 우량주라고 하고 막 설명이 필요한.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잡한 주식은 피해라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주식을 저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복잡해. 얘 자회사 12개야, 막. 자회사 12개고, 얘 갑자기 뭐 제조업 하다가 바이오 하다가 뭐 갑자기 게임한대.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미 내 통제 밖으로 벗어난 거예요.
내가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대처를 할 수가 없어.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몰라.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금 투자를 하시기 전에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어,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일단 너무 복잡하면 꼭 뭐 이런 일이 생겨.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유상증자한대. 갑자기 감자한대. 예. 갑자기 이런 이제 뉴스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사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6번에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거는 뭐냐면 남들이 알만한 주식을 사라. 그리고 복잡한 주식은 피해라. 그러니까 A라는 회사는 A라는 사업을 해야죠. 근데 갑자기 A라는 회사가 전혀 관련 없는 뭔가의 사업을 한대. 저는 이런 주식은 좀 웬만하면 피해요. 어, 그래서 요것도 주식 선택할 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세요. 내가 주식을 이걸 살까? 이렇게 하다가. 근데 주변에 물어봐. 혹시 얘 아니? 이렇게, 그거 뭐예요? 이렇게 얘기 나오면, 조금 물러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복잡한 주식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에 매수 전에 최소한 뉴스 검색을 하고 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을 사기 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잖아요. 들어가서 딱 사버리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뉴스 검색하면 최신 뉴스들 쭉 나오니까 안에 내용은 안 보더라도 제목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이건 가장 기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 검색을 하면서 얘가 오른 이유가 이거구나. 그러면 내용을 좀 더 봐야겠네. 좀 더 보세요. 이거는 뭐라고 관련된 거냐면 지금 꼭 사야 할 주식은 없다는 거야. 지금 당장 사야 되는 주식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좀, 좀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진짜 지금 사고 싶어. 사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최소한의 뭐는 뉴스 검색은 하고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사지 마시고. 네. 조금 한 발짝 물러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에요. 뭐 저는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차트 분석까지는 안 하시더라도 최소한 월봉은 보고 사자. 예, 진짜 당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월봉은 보고 사라. 지금 뭐 실시간 봉 말고 뭐 10분 봉 이런 거 말고 아무리 급해도 월봉은 보고 사자.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 매수를 하려고 딱 봤는데 월봉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고점이잖아요. 월봉에.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역사적 고점이라는 굉장히 강한 고점이에요. 네. 어, 사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막 사시더라니까, 나는. 어. 그러니까 최소한 매수할 때 월봉 정도는 보세요. 월봉 정도 보시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전체 시세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거는 월봉도 넘어갔잖아요. 그 역사적 고점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죠. 그쵸? 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이 그동안의 이 주식의 흐름에서 얼마나 높은 가격에 올라가 있는지 얼마나 낮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 이제 뭐 한 10년치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10년 동안의 현재의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보고 사시라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고점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사는 거는 굉장히 무리하죠. 응. 이거 너무 비싸구나. 지금은 좀 싼데?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완전 바닥인데? 위에서 보니까, 곧 망할 것 같다? 느낌이 안 좋다? 이 정도는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 이제 매수 누르기 전에 최소한의 이 두 가지는 하시기 바래요. 뉴스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안 보더라도 월봉 차트는 보시기 바랍니다. 월봉 차트에 현재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진짜 뭐, 정말 지금 꼭 사야 돼. 이런 경우에도 최소한의 이거 두 개는 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이제 뭐, 맨날 이거 하시던데, 내일 오를 주식이 뭐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아, 무슨 제가 점쟁입니까? 내일 오를 주식을 어떻게 알아요? 어, 근데 이제 물어보면 이제 저는 그런 얘기는 하죠. 아, 뭐가 오를지는 알 것 같다. 이렇게는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맞추기는 너무 힘들어요. 언제 오를지. 어, 언제 오를지는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면 내일 오를 주식보다는 뭐야? 최소한 한 달은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를 해놓고 아무리 잘 사도 한 달 동안은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해요. 조금 손실을 봐요. 뭐 한 3%, 4%이 정도는 손실을 보면서도 이제 생각하는 거야. 오르는 거는 언젠지 알 수 없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오를 주식이 아니고 내일 오를 주식 찾아다니다 보면 맨날 급등주만 타게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뒤에 오를 주식을 사라. 한 달 뒤에 올라도 되고 두 달 뒤에 올라도 되고 사실은 5개월 뒤에 올라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고 주식을 사면 좀 떨어져도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마지막은 뭐다? 최소한 한 달 뒤에 내일 오를 주식 찾지 마시고 아, 한 달 뒤에는 뭐가 오를까? 최소한 6개월 뒤에는 뭐가 오를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기본이잖아요. 주식은 언제 가격을 반영한다? 6개월 뒤에 가격을 반영해요. 어. 그런데 지금 내일 오를 걸 사려고 계속 뉴스 검색하고 막 이렇게 뉴스 보면서 따라 타고 이건 아니라는 거야. 이미 6개월 전에 남들은 뭐 한 거야?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를 주식 이거 생각할 시간에 2번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여러 전문가의 지식을 보면서 한 달 뒤에 오를 주식, 6개월 뒤에 오를 주식, 앞으로 오를 주식 이걸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2번하고 9번은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을 하시라고요. 9번을 하지 말고. 예, 그래서 내일 오를 주식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조금 장기로 보고 전문가의 지식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오를 주식을 매수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10계명 마지막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제가 일부러 맨 뒤에다 넣었어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마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 죽는다요. 제가 이제 카페에다가 제가 있는 카페에다가 작년 7월인가요? 작년 7월 정도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저 한국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웬만한 거 다 처분합니다. 라고 올렸어요. 네, 웬만한 거 다 처분합니다. 매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저는 이제 다 파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좀 돌려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한 거였는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으려고 저는 판 거예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금리가 인상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이게 이게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이제 돈을 뿌리는 거는 뭐 하겠다? 멈추고 이제는 돈을 흡수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돈을 뿌리니까 달러를 뿌리니까 미국 내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유동성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밖으로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달러가 뿌려진 거예요. 달러가 뿌려졌다가 이제 연준에서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제 우리 금리 인상도 할 거고 우리 나갔던 우리 뭐 채권 산 거 이런 것들 다 이제 팔 거야. 그 얘기는 뭘 얘기한 거냐면 화폐를 달러를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애들을 그 미국으로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달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달러는 뭐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달러의 가치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달러가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분위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작년 6월 말에서 7월이거든요.
예. 이제 그 신호를 정확하게 줬을 때 이제 저도 이제 아 그래 이제는 뭐가 바뀌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다. 그렇다면 일단 달러가 올라갈 걸 알아. 그러면 일단 한국 주식은 조금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국내 주식을 제가 그때 거의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거의 다 정리를 한 거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마라. 시대가 어떤 시대, 경제 시대가 어떤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뭐 다른 말로 하면 연준하고 싸우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럼 나가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제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래도 한 10분 이상 고민을 했어요. 예, 고민해서 10개명 적어봤거든요.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일단 1번 리딩방을 차단해라. 물려도 내가 선택한다. 그러나 내 종목과 사랑에는 빠지지 말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2번 여러 전문가의 지식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라. 예, 계속 듣다 보면 뷰가 생겨요. 본인의 뷰가. 아 이건 맞는 것 같아. 아 이게 정답이구나. 이게 와요. 3번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 절대 대출을 받지 마라.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시드가 작으면 작은 대로 투자하시고 많으면 많은 대로 투자하는 거지. 남들 막 몇십억 들고 한다고 나도 갑자기 뭐 몇십억 이건 아니잖아요. 내 수준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시드는 투자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본업에서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뭐냐면 내 일에서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투자는 투자대로 하면서 시드가 늘어나는 거고 이게 눈송이를 모으듯이 조금씩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투자에서도 불어나고 그 다음에 내 일에서도 늘어나고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은 벌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돈은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일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돈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투자 시드는 투자가 아니고 본업에서 모은다. 그래서 내일에서 최고가 되자.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에 급등주는 쳐다보지 말자. 예, 급등주에 혹해가지고 리딩방 보고 있다가 혹해가지고 사고 저처럼 오늘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꼭 사야 하는 주식은 없다. 서두르지 마라. 절대 서두르지 마라. 그 다음에 주식 선택하실 때 남들이 알만한 주식을 사라. 그리고 복잡한 주식은 피해라.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진다.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주식 선택할 때 굉장히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수 전에 최소한 해야 될 거, 아무리 급해도 해야 될 거, 일단 뉴스 검색하시고, 두 번째, 차트 분석은 안 하시더라도 월봉 차트는 보세요. 월봉 차트 보면서 현재 가격이 1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에 어느 가격대에 와 있는지. 너무 비싸면 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렇기 때문에 월봉은 보고 사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최소한 보고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서 맨날 고점입니다. 여기서 파세요라고 썼는데 거기서 사세요. 그러지 마세요. 최소한 차트 분석은 안 하시더라도 월봉 차트는 보고 사자. 그 다음에 그 주식 선택할 때 남들이 알만한 좋은 주식 사시고 그 다음에 내일 오를 주식 이거 공부하지 마세요. 정말 이거 정말 아무 의미 없어요. 내일 오를 주식 공부할 시간 있으시면 차라리 뭘 해라고? 제가 아까 2번에서 얘기했던 여러 전문가들의 지식을 통해서 공부하세요. 시간을 쓴다 그러면 저기다 쓸 시간도 저도 이제 한 20개 정도 보거든요. 20개 정도 보는데 제가 뭐 다른 일 하면서도 계속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만으로도 빠듯해요, 사실. 빠듯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듣다 보면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듣다 보면 쉬워져요.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희한해서 뭐냐면 내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 투자에 관심 있으면 그 어려운 얘기도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어, 그냥
틀어놓으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라디오처럼 듣기만 해도 어느 순간에 이제 조금 알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일 오를 주식이 뭘까를 고민하고 검색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최소한 한 달 뒤에 오를 주식을 공부하고 사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마라. 예.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이제는 오를 때다, 내릴 때다. 그럼 오를 때는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거고, 내릴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다. 그리고 하락하니까 안 산다는 분들이 있고, 안 본다는 분들인데, 하락이 반대말은 뭐냐면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락할 때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서 단타로 짧게 먹고 나오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내 거 떨어진 주식들 중에서 안 좋은 주식을 팔고 좋은 주식이 또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로 갈아탈 수도 있고, 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안 본다고 하지 말고 뭔가 내가 이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예. 그래서 마지막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마라. 여기 이제 10번째 지식, 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주린이를 위한, 아니죠. 모든 투자자를 위한 인생 한 방에 생각하는 주식 투자 10계명입니다. 제가 36분을 찍었네요. 10개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고, 예. 자, 어쨌든, 예, 요거 어딘가에 써놓고, 주식 시작하기 전에 요거 앞에다 붙여놓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붙여놓고 이제 투자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좀 내용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개, 10개명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예,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응원 댓글도 많이 올려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꼭 필요한 정보들, 필요한 내용들 정리해서 계속 올리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